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대권은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유력한 것 같고, 리스크가 원래는 이제 사법 리스크였었는데,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 뭐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고, 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는데 과연 그 유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쓰고 있는 게 재판 지연 전략도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죠. 2심 결과 전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법을 뭐 잘 모르지만 저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건데, 박탈 형량 기준을 상향하고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 뭐 지금 이거 조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뭐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뭐래도 안 통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모든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게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대북송금 재판도 법관 기피로 중단됐다.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 1위고 뭐 52.4%. 근데 이제 조사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이재명 37%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거죠. 한동훈이 이제 9.8%로 나왔었는데 지금 5%대로 추락했다고. 이게 이제 오늘 기사거든요. 한동훈은 추락해서 5%고 홍준표는 올라가서 지지율이 상승해서 5%. 나머지 이제 뭐 안철수, 뭐 그다음에 오세훈 뭐 이 정도 있는데, 뭐 국민의힘이 어려워 보이고. 그럼 정책 얘기를 왜 했냐? 이미 이제 그 탄핵이, 계엄이 해제됐을 때 이미 이제 대선 테마주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날 이제 충격을 받아갖고 뭐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 주가가 폭락하겠구나라는 생각만 했지, 대선 테마주가 급등한다 이런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재명 테마주죠. 에이텍과 동신건설은 뭐 몇 배 올랐다가 이미 이제 고점 대비 지금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를 뭐 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조금 들어가서 뭐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남북경협주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현대건설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근데 현대엘리베이터는 꽤 오른 것 같고, 부산산업푸른기술도 꽤 오른 것 같아요. 이거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를 오늘 다룰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지역 화폐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제가 STO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다른 회사인데 그 테마가 또 하나 생겼어요. 플랫폼이 있어갖고. 그래서 테마가 두 개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죠.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실적도 웬만큼 나오는 회사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고, 기본 주택 공급. 그래서 NS가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츠가 따라갔고, 하츠를 하츠의 대주주인 벽산도 좀 따라갔고, 하츠는 또 이준석 테마도 있어요. 이준석이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은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 지역화폐 테마에 코너 아이가 있는데 거래 정지 이력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뭐 아난티도 다 남북경협 테마주인데 거래 정지 이력이 있는 회사는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꾸 언급을 한단 말이죠. 뭐 사랑한다. 그 외교 책사도 리차드 그레네를 임명을 했고요. 전 독일 대사. 어 그리고 뭐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언급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오늘 기사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그 임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외교 정상화 수순이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 국방부 장관이 오기로 했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계엄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또 하필 지금 해갖고 정말 대통령이 정말 나라의 빅 엿을 먹였으니 참.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50원을 돌파해서 정말 한숨이 나오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냐? 그냥 엘리베이터 회사인 거죠. 판매 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 이제 운반기계 산업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방 산업이 건설업이고요. 동사 전체 매출액의 77%. 그리고 매출 고객사가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 DAENC, 현대엔지니어링.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테마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현대 아산. 그래서 UAM 사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용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버티포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뭐 국토교통부의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매출 비중은 뭐 이제 뭐 승강기 회사니까 뭐 여행 및 건설업 아산이 이제 8.66%인데 관광은 사실 중단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건설업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아산은 지분율이 이제 83% 정도 되는데 관광 경협과 건설업을 하고 있고 2008년 이후 관광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택지 개발, 도로 등 공공부문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 다양한 건축공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주요 주주는 이제 어 원래는 현정훈 회장이 이제 지분율이 꽤 있었다가 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현대홀딩스가 뭐 대주주인데 그 여기에 이제 대주주가 또 현정훈이기 때문에 현정훈 회장이 여전히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자사주가 아직도 이제 7.64%. 그리고 실적을 보면 실적이 신기하게 이제 좋단 말이죠. 매출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10.5%, 영업이익이 103%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7.6%다. 사실 작년도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좀 의미 있게 좋아진 거고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판가 반영했고 원가죠. 원가 절감 노력, 꾸준한 리모델링 수요. 이게 사실 작년에 실적이 좋아진 요인이 이건데 올해도 좋아진 게 결국은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승강기 교체 수요가 있다. 15년 이상 된 거. 근데 국내 설치 승강기에 30%가 이거에 해당된다는 거죠. 84만 대 중 30%가 노승강기다. 그래서 매년 뭐 최대 5만 대인가요? 이렇게 교체 수요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은근히 많아요. 리모델링 수요가 재건축도 있고요.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년 제정됐는데 3년마다 정밀검사 의무가 있는데 정밀검사 한 다음에 어떤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체가 다 경제적이어서 교체하는 수요가 꽤 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승강기 납품 단가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내수용도 이제 가격 인상을 했고 5,200만 원에서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수출용 승강기도 3,200만 원에서 3,600, 5,900만 원까지 거의 두 배죠. 그래서 24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냐. 최근 10년만 봤을 때 그겁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3분기까지가 1,596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이 이제 연간이에요. 이거는 1,816억. 이거를 제외하면 2020년 1,500억 다 이제 능가한 거죠. 그래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최고는 이제 10%대였는데 뭐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뭐 은근히 꾸준히 늘었어요. 그러다 2018년, 19년에 역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21년, 22년에 이제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고, 23년에 매출이 이제 최고 매출을 갱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은 좀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 좋아졌고, 그러니까 실적이 꽤 괜찮은 회사고요. 그리고 ROE가 좀 보면은 좋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ROE 그 배당 성향이 은근히 좋단 말이에요. 이거 307 이거는 좀 과하고 배당 성향이 은근히 좋다. 50%, 34, 28.9, 25.4, 45.3. 그래서 작년은 배당 수익률이 무려 9%여갖고 올해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는데 좋고요. 그래서 12월 12일에 밸류업 공시를 했죠. 그래서 2027년까지 ROE 15%, PBR 2. 근데 PBR 2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주주 환원율 50% 이상, ROE 15%. 작년에는 24. 그래서 밸류업의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탈 리턴 오브 셰어스라고 해서 주주 환원율 TRS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주 환원율 50% 이상이 목표다. 주주 환원율이 뭐냐? 순이익에서 자사주하고 배당을 얼마나 하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배당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배당률이. 근데 이제 자사주 그 소각을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TRS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500억 소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주주하는 측면에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24년 사상 첫 중간 배당 주당 1,500원을 했고, 그러니까 이때도 근데 뭐 현정훈 회장이 돈이 필요해서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유형자산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 예정인 건데 어, 이렇게 유형자산을 SK 렌터카 주식회사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매각을 한 거죠. 그 자산을 효율화를 하는 거죠. KCC도 사실 이런 비영업용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하게 되면은 KCC도 이제 좋게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지 밸류업에 대한 물론 할 것 같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신뢰가는 기업은 아니고 철저히 테마주 관점이라는 건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1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 300억 구매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 남은 물량도 재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현정훈 현대그룹 회장이 이 회사 주식을 처분했고 신들러 홀딩스에 이제 10% 정도 보유했었는데 지분 매도가 일단락되면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밸류업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2018년에 6월 달에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싱가포르에서 했었죠. 그 전에 이제 9만 1,000원까지 갔었던 거예요. 5월 달인데 그 주가 대비 35% 정도 하락한 상태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죠. 이게 상반기 대비해서 상반기 저점 대비해서 56%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올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북미 정상 회담 이슈로 해서 좀 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총이 2.3조 단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이 유력하죠. 그래서 남북경협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남북경협 테마주 관점인데 밸류업도 공시를 했고 신기하게 실적이 좋다. 근데 25년 건설 경기 회복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이제 리포트가 많이 있는데요. 금리를 지금 두 번인가 연속으로 인하를 했는데 국내가요. 미국도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를 했다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어제 폭락을 했었죠. 근데 국내는 지금 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뭐 거의 확실한데 1월도 추가 금리 인하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원래도 안 좋았는데 탄핵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또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단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 팩트로 나왔어요. 송년회 자리도 취소하고 뭐 카드 사용액도 줄었다. 그래서 뭐 국내가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경기 안 좋아서 물론 하는 거지만 건설업에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이제 건설업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뭐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건설업이 업사이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업 관점에서도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